오늘 광주학동 참사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이곳 광주에 모였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광주학동 참사 3주기에 아픔을 함께하고 이 땅에 더 이상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에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함께 촉구하고 광주학동 참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생명안전버스 광주학동 참사 3주기 광주학동 참사 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광주학동 참사가 3주기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 피해자분들과 자식과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에 제대로 생활도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하기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저희 재난참사 피해자연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참사의 유가족으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대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참사의 유가족과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참사가 발생한다면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그 황망함을 슬픔을 같이 나누고 참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제대로 밝혀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고자 연대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광주학동 참사로 생존 피해자분들과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광주학동 참사가 단순히 건설사의 불법적인 사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살아내셔서 시민들이, 전국의 국민들이 광주학동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의 의미를 되새겨서 다시는 광주학동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러한 길을 걸어온 우리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이미 저희들은 무수히 겪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경험과 또 저희들의 힘을 우리 학동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우리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리랑 같이 하겠구나, 같이 하고 있구나,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게끔 저희 재난참사 피해자인데도 함께 할 것입니다. 아까 처참하게 무너진 버스를 보고 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녹슨 세월호와 처참하게 가라앉은 버스의 천장을 봤을 때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기억하고 단순히 사고로 생각하지 않게 이 강력한 증거인 버스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3년이 지났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계실 피해자분들과 우리 유가족들께 우리 재난참사 피해자연대와 또 시민들이 또 전국의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학동 참사의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고 유가족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주에 사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연희의 아빠입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무고한 시민 17명이 사망하고 다친 학동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철거 공사와 무관한 시민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어떻게 대로변의 버스 종류장 바로 옆에서 제대로 된 현장 안전관리와 인파 통제 없이 허술하게 빌딩 철거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1년 후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또 1년 후에 200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모두 시민 안전에 경고음이 들어오는 즉시 상황 파악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더라면 희생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학동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참사를 막고 이 사회의 생명 존중의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불안증과 우울증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오늘도 그날의 참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치유 시간이 보장되어야만이 생명 존중의 안전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점주 분향소에서 한 시민 활동가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닙니다. 아픈 곳입니다. 심각한 암이 아니고 조그만 배인 상처일지라도 우리의 온 정신과 모든 에너지가 그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딱지가 있고 정상화가 될 때까지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이 용산이나 여의도가 아니라 무고한 사고로 고통받은 아픈 참사의 현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타깝게 그 참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강제로 빼앗긴 억울한 사회적 참사를 우리 사회의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기만하고 진실을 은폐한다면 그 사회는 치유받지 못한 아픔이 쌓이고 골마 터져서 급기야 화산처럼 용솟음쳐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참사의 생생한 아픈 기억이 오늘에 이어지고 내일로 이어지는 트라우마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은 정신적 치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무너져버린 심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애정 있는 관심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갖은 고초와 고통을 감내하며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워왔던 진상규명을 위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024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회 통과 후 12일 만인 참사 발생
3일 만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처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온몸을 던져 투정하게 만들었고,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불태우게 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 정부의 부재로 가족을 잃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평생을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겪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조사 확인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앞으로 과정이 더 치열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남겨진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여지껏 아무런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수차례 진행되어 왔던 사고 관련 회의 때마다 트라우마 치료의 필요성을 외쳐댔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가해기업인 현대산업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과오를 저지른 광주시청과 동구청은 이 사회적 재난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한다면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사고 버스는 흉물이 아닙니다. 버스 활용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원형대로 그대로 보존하자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영구 보존입니다. 원형 그대로를 노출시킴으로써 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 중대 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 예방 효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학동참사 유가족은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와 함께 피해자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분들이나 부상자분들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부상자 7분, 그다음 유가족 12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보면 요약문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27개 큰 문항의 양적 조사와 질적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주요하게 조사한 내용들은 재난 이후의 신체적인 건강 변화와 심리적인 상태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대면 조사를 좀 실시했습니다. 주요 실태 아마 보여드린 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부상자 가족분들이나 그다음 유가족 모두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라고 다 100% 답변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부상자 가족분들은 당사자분들은 85.7%가 매우 나빠졌다. 유가족분들도 41.7%가 매우 나빠졌다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재난 이후에 재난에 따라서 새로운 질환들이 새롭게 발견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화계 질환을 다들 알고 계셨고 신경계 질환, 특히 이제 만성 두통에 시달리시는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수면 상태가 매우 악화되면서 이러한 질환 문제들도 사실 더욱더 악화됐던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도 많이 줄어드셔서요. 심지어 부상자분들은 하루에 수면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에 달할 만큼 깊은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도 새롭게 발생했는데 부상자분들은 저희가 만났던 7분 모두가 100%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중에 또 6분 정도 해당하는 6분, 5분 정도 해당하는 분이 불안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상자분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분들도 우울증과 불안증, 불면증을 앓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유가족분들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것들은 망상이나 환청 등의 현상도 좀 같이 경험하고 계셔서 이 상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희가 같이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하신 분들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4알 이상 술을 마시고 있고 술의 양도 이전에 비해 굉장히 많아졌다.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셔서 이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과 관련한 응답도 좀 했었는데요. 부상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고 유가족분들도 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더욱더 좀 안타까운 거는 유가족분들 즉 3분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계속 자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락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 그리고 만나 뵀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이 없었다. 한 번도 자기가 참사 이후에 이렇게 괜찮냐고 물어봐준 사람, 그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참사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가장 크게 이분들의 고립과 우울과 불면을 좀 나타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회적 관계에선 되게 높은 수준의 부정적 변화나 갈등을 경험하고 계셨는데요. 부상자분들은 보통의 친구들이나 이웃 관련해서 한 87.7%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유가족분들도 75% 이상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되게 구심이 사라지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도 상당 수준 이상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이후에 임상심리 전공자분들, 전문가분들에게 이 신태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부상자 및 유가족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핵심 증상 이외에 감정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참사 이후 신체적 기능 장애, 상심കൾ 등이 심하여 공포와 불안, 그리고 우울감 등이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로 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개입이 요망되는 수준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재난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관련한 피해자분들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에 투입되셨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셨던 전문 인력들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실시될 것이라고 좀 주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트라우마 지원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기업이나 그냥 한 관공서에 맡겨놓을 것들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시는 만큼 각 지역에서 연결되어서 제대로 된 트라우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신체화되는 증상도 좀 최소화하고요. 부상자들의 부상의 후유증이나 그다음에 이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들은 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대부분 다 70대, 80대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신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부상의 문제가 가족의 돌봄의 문제, 그래서 가족 개개인들이 돌봄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한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애 전반기에서 노령화된 부상자들의 컨디션을 좀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가 5.18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44주년 되지만은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는 죽어버렸고 하는 것처럼 이 재난 참사를 위해서 연대를 만들고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은 진정으로 아픔과 함께하고 슬픔과 함께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처럼 학동 참사 정말 3년 전에 생각하면 사연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외아들이 동아리 모임에 학교에 갔다 오다가 희생을 당했는가 하면 또 아들 생일 상을 차려놓고 장애 시장에 다녀온다고 다녀온 엄마가 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요양병원에 병문안 가기 위해서
아버지는 뒤에 타고 딸은 앞에 타다가 아버지는 살고 딸은 또 희생을 당하는 이런 사연들을 보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강주시나 구청이나 축제 하지 말고 좀 그들의 아픔 속에 좀 그늘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동 참사 3주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도 감사하고, 강주 시민들도 우리 강주 시민 상주 모임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대책 마련 및 사고버스의 영구 보존에 광주시 동구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광주 학동 참사 피해자,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7.18 공주 사대부고 병영체험 학습 참사 피해자,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피해자, 참사가 일어난 시공과는 달라도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모두 참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날카롭게 영혼을 베었습니다. 평생 회복될 수 없는 몸과 치유되지 못할 고통과 기억을 껴안고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역시 고통스러운 오늘일 것입니다. 그 고통과 몸부림을 기억하며 우리는 광주 학동 참사 3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와 연대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생명안전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사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빚져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광주 학동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주광역시와 광주동구청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개입과 신체적 치료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겨진 유가족,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줄기차게 트라우마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이는 수용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가해기업인 현대산업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과오를 저지른 광주시청과 동구청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구조와 수습에 참여했던 경찰, 소방대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피해 및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 내일의 참사를 막기 위해 울림 54번 사고버스의 영구 보존을 요구합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울림 54번 사고버스는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부서진 세계를 반영하는 증거이자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을 때 우리 사회에 도래하게 될 내일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처참한 과거를 지우고 숨기기보단 미래를 바로 세우는 교훈과 가교로 세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주 학동 참사의 현장이자 증거인
울림 54번을 영구 보존해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버스는 흉물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추모를 넘어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시민이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추모 공간의 조성과 울림 54번의 보존 및 활용은 피해자들과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추모와 기억을 세우는 과정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치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연대는 오늘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의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학동 참사 피해자들과 오래 깊게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 학동 참사는 물론 우리 사이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를 기억하고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생명안전버스는 그 여정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달려가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그 목적지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6월 9일 광주 학동참사 3주기 생명안전버스 참여자 일동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